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장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수단에서 사실 뭐 딱히 할 얘기가 이렇게 많지 않죠. 네, 뭐 별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번 주는 뭐 횡보만 해도 다행인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430 포인트, 2430 포인트 많이 빠져봤자 2400 포인트, 네.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좀 많이 안 빠지고 횡보만 해도 다행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정세가 일어나는 장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수가 이제 네,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네, 네네, 지난주에 2000 주중에 주초에 하락을 시작을 해서, 네, 2400 포인트를 저가로, 네, 형성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지금 일단은 쉬고 있는 상황이죠. 쉬고 있다가 눌렸다가 반등을 하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평선 모습을 놓고 보면은 이제 슬슬 정배열을 만들려고 시도를, 네, 아직 갈 길이 멀긴 했죠. 네, 멀긴 했지만 이제 만들려고 시도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좀 또 예측이죠. 항상 제 채널은 이제 예측이 주기 때문에 네, 무슨 뭐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측이, 제 컨텐츠의 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뭐 다음 주도 큰 재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FOMC 회의록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한국, 금통위 에서 이제 0.25 BP 금리 인상이 나왔고,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FOMC 회의록은 정말 아주 네, 비둘기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 얘기가 맞았던 부분은 뭐였냐면,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강하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뻥카다, 이렇게 드렸고, 그 부분이 회의록에 고스란히 이번에 나왔죠. 예. 결국에는 파월이 한 얘기는 어, 네, 이 증시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은, 네, 파월의 그런 의지가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것일 뿐, 네, 연준은 이제 금리에 대한,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음,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 확실히 나오고 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재확인된 부분이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금통위 내용인데 생각보다도 더 비둘기적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결국에는, 제가 맞았죠. 예. 인플레는 고점을 쳤고, 연준이나 뭐 다른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에 관련된 스탠스도 이제 고점을 친 거고, 예.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내년에 증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물론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서 조금 더 강하게 매파적으로 못 가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어느 정도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치명타로 돌아올 겁니다. 예, 항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년에는 증시가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 초까지는 시장이 좀 횡보하다가 12월 중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반등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스탠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주요 지표 같은 것을 좀 보면은 비트코인 여전히 17,000 회복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태풍 앞에 촛불 같은 위태위태한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달러 지수는 이제 105대 접어들었습니다. 만약에 105가 꺾이고 104대로 진입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음. 왜냐면 중요한 200일 이평선 같은 부분들이 105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105가 깨지면은 104까지 간다면 100도 깨지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염려해 두시길 바래요. 지금 솔직히 바로 깨질지 아니면 1월 이후에 깨질지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다시 한 11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반등을 할지 바로 깰지 뭐 그건 모르죠. 솔직히. 원유도 이제는 뭐 80도 깨져서 70대에 머무는 모습이고, 완연한 하락 추세죠. 뭐 물론 일시적으로 또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락 추세 접어들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반등한다 하더라도, 뭐 빅스도 이제 20이 간당간당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좀 증시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숨을 추스리고 만약에 12월에 다시 한번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분명히 1월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코스피도 뭐 아마도 2400대를 다시 두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21평선 거의 다 올라왔고, 다시 한번 2500대 트라이 하는 모습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12월 초 전까지.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월에 만약에 증시 조정이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증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치면은 오히려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2500대까지 12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안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좀 나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증시는 뭐 짧게 마무리하고 증시 이야기할 게 별로 많지 않죠. 지금 완연한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분석들을 좀 해볼게요. 종목 분석들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아 메카닉스부터 시작하죠. 뭐 사실 뭐 별거는 없는데 세아 메카닉스 일단은 자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세아 메카닉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그 한 달 안에 오히려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21평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강력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나오네요. 21평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면 최악의 경우에 61평이 쭉 내려오는 거를 기다려야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게 맞겠죠. 뭐 안 나오면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세력도 아니고. 하지만 여전히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다. 언제 한번 그러니까 61평이 내려오잖아요. 21평은 지금 여기서 5일 2평, 5일, 10일, 20일 다 여기서 지금 수평으로 누워 있죠. 그러면서 61평이 내려오기를 오로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걸 마냥 기다린다 이런 모습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이러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아 메카닉스는 뭐예요? 신규 상장주죠. 작년이 아니고 올해 3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2022년 5월에 이 5,000원대 가격을 5,000원 초반 5,200원 이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를 10월 하락할 때 한번 깼죠. 5,000원도 살짝 깨지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신원종합개발 같은 종목들이랑 비교해보죠.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 이런 데가 바닥이다. 근데 이게 깨져요. 예. 그럼 깨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얘는 바닥이 어딜지도 모르겠고, 끝,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종목이 이때 상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월봉으로 보면은, 네. 얘는 네, 연봉으로 보면은 얘는 96년도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닥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바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봐도. 네, 이게 언제입니까? 네. 어휴,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요. 네, 2020년도 3월에 네, 코로나 때 형성했던 가격이 1,8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도 네, 이 밑에 단에도 여기서 형성했던 가격 4,000원이란 저점이 있죠. 예. 그리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사실은 여기서 깨졌을 때 6월에 깨졌을 때 이때 사람들이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예. 6,000원이 깨졌어요. 야,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깨지고 내려갔죠. 올라가 물론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그러면 뭔 얘기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야 4,000원도 이제 6,000원이 저점인 줄 알았는데 다 깨졌으니까 4,000원도 저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주봉상에서 보면 이런 지지 라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000원이라는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오래된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그러면은 이런 가격대 4,000원대 초반에 오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형성됐던 저점들이 있으니까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 근데 세아메카닉스는 보시죠. 지금 여기서 이제 5,000원이 깨졌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물론 반등은 했지만 지금 이 5,000원이 상당히 불안한 가격이라는 거죠. 야, 이거 4,960원 다시 깨지면은 이거는 뭐 4,000원 가는 거 아니야? 3,000원 가는 거 아니야? 동전주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오겠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5,000원이 저는 5,000원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저가 레벨의 월봉상, 주봉상 저가 레벨에 근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000원을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5,000원 정도는 강력하게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왜 얘는 5,000원이 바닥인데 그 바닥 가격에서 반등을 못 하느냐.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5,000원이 깨졌을 때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저가 매수세가 안 들어오겠죠. 뭐 그런 원리입니다. 신규 상장주들의 이런 지금 모습 차트 모양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왜 하냐면 이런 저가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가 안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강력하게 양봉이 하나 나온다. 예를 들어서 5,800원 정도까지 한 20% 정도의 양봉이죠. 그런 게 한번 나온다 그러면 아 이게 저점이 맞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이거를 주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양봉을 치고 올려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평선을 끌어올리면서 61평선 요쯤에서 만나겠죠. 한 5,500원 5,500원이나 요 정도 가격. 여기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는 요런 형태를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안 나옵니다. 사실 뭐 바로 다음 주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데 뭐 계속 안 나와도 뭐 그것도 이상하지 않죠. 따지면. 어쨌든 세아 메카닉스가 가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60일평선이 쭉 내려와서 여기서 완전히 쓴다. 여기서 완전히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평선이 60일, 20일, 5일 뭐 다 여기서 5,000원 초반대에서 전부 다 횡보를 한다. 둘 중 하나죠.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근데 이 5,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봉상, 월봉상에 이미 거의 저가 레벨이다. 그럼 여기서 위로 갈 확률이 높겠어요? 아래로 갈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위로 갈 확률이 높겠죠. 예. 그러니까 뭐 결론 정리를 하면은 네. 여기서 양봉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21이평선 끌어올리는 게 자연스럽다. 예. 그게 더 확률이 높다. 근데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61평선이 전부 다 여기까지 내려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린다. 그럼 그리고 나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당연히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정리되셨죠? 예. 뭐가 됐든 5,000원은 네. 이 종목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세아메카닉스 정리하고요. 네. 이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죠. 네. 신원도 뭐 딱히 별 움직임이 없었고, 예. 보시죠. 뭘 할까요? 올라간 종목 위주로 한번 봅시다. 네. 지에넌 에너지는 뭐 저번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이제 고가놀이 할 만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 네, 위험한 구간인 건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략 말씀드렸죠. 네, 다시 한번 지에너 에너지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 참고하시고요. 네, 네, 돌려보죠. 네, 남선알루미늄 해야겠죠. 남선알루미늄. 네,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갈 준비가 된 남선알루미늄 같은 이런 종목도 있다. 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네, 신나게 제가 그러니까 금요일 그 영상이 주말에 올라갔으니까 금요일에 종가가 이제 2,150원이었죠. 네, 그 2,150원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150원에서 네. 네, 20% 정도 지금 상승한 구간이네요. 예, 물론 고가는 더 높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은, 올라갈 준비를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겁니다. 하지만 뭐, 남선도 이제 주봉상에서 보면 요 정도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좀 네, 쉬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되겠죠. 지금 지에넌 에너지처럼 이렇게 예, 이 횡보가 한 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이 종목의 마음이고 바로 갈지 어떻게 갈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의미가 없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준비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이제 적어도 제가 추천한 상황에서는 전부 다 수익권이시죠. 적어도 예,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예. 제가 목표가 그때 얼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뭐 이런 가격도 말씀을 드렸고, 네, 이런 가격도 말씀을 드렸고, 네, 매도는 자율이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4,000원대에서 4,000원대 매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최종 목표가 8,000원, 네, 그리고 아마도 10,000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뭐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주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적어도 올해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매도는 자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아주 일부 20% 정도 그 정도만 수익 실현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좀 최대한 홀딩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한 최소한 3개월, 4개월, 뭐 길면 6개월 앞으로 더 들고 갈 생각으로 예. 좀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 일부만 수익 실현하시고요. 예. 네, 또 보시죠. 남선알루미늄. 그리고 한 종목 좀 다뤄달라고 말씀해 주신 분 계셔서 네, 그거 좀 다루고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빨리 올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네. 근데 일단은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뭐 목표가는 마찬가지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런 15,000원 같은 가격들 네, 단기적으로는 8,000원대 예, 이런 데가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 2주 예, 만들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와도 나올 것 같네요. 예.
현대 에버다임도 뭐 여전히 이런 비슷한 모양이고, 좀 기다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어 엔지니어링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좀 합리적인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이 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종전에 대한 기대값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만해요. 예. 더 이상 전쟁으로 얻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뭐 종전까지는 아니지만 뭐 적어도 휴전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밖에 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일주일 사이에. 근데 제가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또 뭐 물론 움직인 것들이 제법 있지만 안 움직인 것도 상당히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원체 하락이 좀 깊었고 좀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에서 좀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데는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이런 장세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더라도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계속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버텨내고 여기서 참고 인내하는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고 열매를 딸 수 있을 겁니다. 네. 조금 더 그동안의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신 여러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많이 움직였던 것들이 진짜 정말 찐바닥에 있었던 거 제가 카카오 종목들 보고 많이 느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죠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완전 밑바닥에서 턴을 했다고 이런 종목들 좋다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 바닥을 잡은 것 뿐입니다. 여기서 한참 또 바닥 또 길 수 있어요. 뭐 한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한참 바닥을 길면서 이렇게 쭉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인제 바닥권에서 인제 저가 매수세 인제 들어온 것 뿐이에요. 여기에 바닥에서 턴했으니까 이제 쫓아간다. 이런 분들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의외로 그런 매매가 생각보다 재미 보시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과의 이런 종목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그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떨어지면서 매수세가 전혀 없었던 종목들이에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쭉쭉쭉 그냥 털기만 했던 공매도만 계속 쌓이고 그랬던 종목들인데 이런 세한 메카닉스 예를 들어 뭐 신원 종합개발 이런 종목들은 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을 때려 맞은 종목인 거죠. 이런 종목들은 준비가 딱 되면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시기가 되면. 근데 이런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이제 다시 주식을 모아야 돼요. 아직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쟤네들은. 그러니까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걸리는 시간에서 아마 거의 1년 단위가 날 거예요. 거의 차이가. 그러니까는 저런 종목들은 좋다고 따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저가 매수 종목들 이렇게 노려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게 먹었을 때 이득이 크지 않고 만약에 못 먹고 실패해서 하락으로 꽂히면 바닥이 없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런 매수는 지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종목 뭐 다루려고 했는데 딱히 많지 않네요. 진짜 지루한 장입니다. 뭐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지만 주로 계잡주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대 하락 그러니까 좀 어, 뭐라 해야 되나 바닥 없이 떨어졌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반등을 했고 근데 그런 건 상당히 일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 매매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좀 진짜 준비돼 돼 있는 종목들은 많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세아 메카닉스를 대표로 이런 움직임에 대한 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다른 종목들 뭐 신원이나 SDN, 그러니까 이런 SDN이나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으로 볼까요? 어, 그러니까 세아 메카닉스는 이평선 보시면은 20의 이평이 지금 바닥을 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신원 같은 경우 보시죠. 신원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이평선이 어느 정도 틀었죠. 예, 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다 요때의 움직임 때문이에요. 예, 13% 상승, 윗꼬리. 이러면서 61평선은 내려오면서 만약에 얘가 21평이 옆에서 기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4,500원 정도일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잡는 겁니다. 예. 세아 메카닉스도 이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얘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유는 신규 상장주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뭐 물론 클래시스는 좀 이따 다룰게요. 예. 이 얘기 마저 마치고. 예. 그 다음에 네, 남선 알루미늄 그렇게 해서 잡고 나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는 여기서 이평선 크로스 났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예.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곧 신원종합개발 같은 거 종목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남선의 모습이. 예. 그게 일주일 뒤일지, 이주일 뒤일지, 한 달 뒤일지는 시간을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평선, 20일 이평선들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 주민턴에서는 이제, 예, 거의 다 됐네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아, 미코바이오메드 해달라 그랬죠? 이거랑 저거 크래시스 하면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뭐 있나? 일성, 신원, 세아, SDN. 네, SDN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예, 얘도 이런 봉들이 나오면서 살짝 돌리고 있죠. SDN 생각보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움직임도 이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과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20% 이상의 봉들이 잘 나오지 않는 종목이에요. 이 특성상. 생각보다 그 대량 그러니까 큰 손들 물량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 SDN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말만 중소형 주지 사실은 대형주랑 약간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이 어떤 세력들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종목들의 움직임도 판별이 나거든요. 특성들이 나오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얘도 어쨌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좁혀지는 모습 나오죠. 얘도 근데 시간 조금 더 걸리겠죠. 뭐 그래봤자 뭐 한 달 안쪽으로 보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 종목이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주민터넷이 이제 제일 임박했네요. 네, 주민터넷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네,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직은 불이 붙지는 않았는데 네. 아마도 다음 주에 불 붙는 모습 좀 나오고 다다음 주 정도에 움직이지 않을까 주미턴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어, 네, 일단은 클래시스 먼저 좀 하고 마지막 미코바이오메드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있네. 자, 클래시스 보시죠. 얘도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얘는 오히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지금 랠리가 나오고 지금 살짝 쉬고 있는 부분인데 또 다시 이제 반등할 또 움직임이 준비가 되어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이런 가격이 15,000원대였는데 순식간에 2만원 찍었죠. 클래시스가 목표가가 얼마였죠? 클래시스가 목표가가 네 25,000원대 그리고 네 25,000원대 23,000원 25,000원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5,000, 네, 25,000원대가 아니구나. 네. 네, 이런 가격들이네요. 27,000원, 7,000원, 네, 25,000, 3,000원. 그러니까 2만 원 중후반대가 다 목표가인데, 예. 클래시스는 이제 겨우 2만 원대 터치하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클래시스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계시면, 어쨌든 저희는 들고 있는 가격이 15,000원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미 30% 넘게 보통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대충. 예. 그러면 이 종목은, 근데 저는 솔직히 2만원, 적어도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웬만하면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안 들고 계신 분이면은 한번 소량으로, 17,000원 정도까지 눌린다면 소량으로 들어갈 만도 할 만한 그런 차트 움직임이라 보이는데, 그래도 당연히 이런 가격에 절대 사시는 매매는 추천 안 합니다. 예, 저는 안 해요. 예. 어쨌든 간에 들고 계신 분이면 진짜 한 10%, 20%만 파세요. 예, 10%, 20% 정도만. 19,000원대 정도 가격이 오면은 10%, 20%만 파시고 나머지 70%에서 80% 정도는 들고 가셔서 2만원 아마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때까지 홀딩 하시고, 네, 최종적으로 25,000원 정도 보시고 전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클래시스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뭐 거의 얼추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70% 80% 수익 나시는 거죠. 예. 클래시스는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네, 이 종목 마지막으로 하죠. 야, 뭐 별게 없네요. 네, 여전히 바닥권인데, 이 종목은 제가 다루기만 하고 추천은 안 드렸던 종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여전히 찐바닥권이네요, 얘도. 재미있을 게 없습니다. 네, 여전히 찐바닥권이고, 네. 딱히 분석을 하려고 봤는데, 뭐, 딱히 뭐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세력이 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이 종목은, 딱히 언급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예. 뭔가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서야, 뭐, 딱히 언급드릴 부분이 없고, 하지만 지금 가격을 보시면, 네, 네, 저가가 최종적으로 4,000원이 저가로 보이는데, 거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예. 어쨌든 5,000원이 저가인데, 예.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종목,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그렇다고 세력이 턴 것도 아니고, 하지만 가격적인 면을 보면 저가 레벨인 건 확실하고, 하지만 최종적인 바닥은 4,300원, 4,500원 이 정도가 최종적인 바닥이다. 근데 거기까지 올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미 충분히 저가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난 저점을 지켜줬던 5,300원 오히려 이거는 깨지 않고 지켜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을 줄 알고 저도 볼라 그랬는데 딱히 없네요, 움직임이. 일단 미코바이오메도 그렇습니다. 야, 얘도 어쨌든 저가 레벨이니까, 네, 털지 마시고요. 혹시 나중에 증시가 12월에 좀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조정이 오면은 5,000원대 다시 5,500원 막 이런 가격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10% 떨어지면 그렇죠. 그래도 쫄지 말고 계속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추가로 만약에 조금 더 물을 타신다면 그 가격에서 타시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영상, 시장 분석 영상과 종목 분석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발 제발 좀 움직이기를, 네,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